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시간으로는 10월 2일 새벽 2시입니다. 이 심야에 또 방송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조갑제 TV를 시청해 주시는 세계 도처에 계시는 분들께 신속하게 해설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 미국에서 절기어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에서 이 북한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렉스 틸러슨 이 미국 국무장관이 북경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북한과 직접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대화에 성실하게 나오지 않는다 하는 그 후속 설명이 미국 국무부 대변인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 대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한국의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반기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하여튼 북한과의 대화에 상당히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찬물 끼얹는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리의 멋진 국무장관이신 렉스 틸러슨에게 작은 로켓맨과, 이건 김정은입니다. 작은 로켓맨과 협상하려고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했다.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겁니다. 이 짤막한 메시지인데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좀 면박을 준 것 같습니다. 이런 일도 참 드문 일입니다. 다른 대통령 같으면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받으면 장관 사표 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애정을 담아서 쓴 것 같아요. 우리의 멋진 국무장관에게 말하기를, 작은 로켓맨과 협상하려고 시도하는 건 시간 낭비다. 그런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우리 일을 하자, 이런 요지입니다. 다만 협상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마크 협상 채널이야 뭐 어디든지 있는 거죠. 우리도 남북 간에 있을 겁니다. 국정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런 마크 협상 채널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군사적 긴장 상태가 일어날 때 서로 오해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하트라인으로서 있을 필요가 있는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분이 엑슨모빌 회장 출신인데 그런 협상 채널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이거 부적절했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무슨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대화하자고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 대화 채널이 가동하고 있다고 하면 기자들은 거기에다가 자신의 희망상을 보태가지고 해설을 씁니다. 마치 무엇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거기에 제동을 걸고 오해하지 말라고 나온 것이죠. 지금은 협상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압박을 해야 할 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압박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사실은 이탈리아가 말이죠, 이탈리아 정부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미국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추방. 신임장도 받지 않고 그냥 나가라고 해버렸습니다.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이 북한 대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이건 전쟁 상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런 일이, 그것도 주요 국가입니다.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다 큰 나라 아닙니까? 발언권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북한 대사 추방이라는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 미국 국무장관이 대화 채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좀 아마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신경질 났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기업인 출신이고 틸러슨도 기업인 출신입니다. 이 기업인 출신이 중요 정책에 관여하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상당히 협상을 잘 하고 또 유연하게 대처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은 뭐냐 하면은 이 정치의 대원칙, 국익, 때로는 이념, 이런 대원칙을 양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상 그 자체를 위해서. 그래서 대처 수상이 1980년대 초에 석탄 노조하고 정면 대결할 때 느낀 바를 쓴 글을 보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에서 이 어떤 협상 전문가가 관여하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가는, 큰 정치가를 말하겠죠. 큰 정치가는 대원칙을 고수하는데 실무자선에 가면은 자꾸 타협하려고 한다, 그런 고충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틸러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대화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을 했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싫은 소리 들은 게 이 처음이 아니에요. 대화에 대해서는 맥마스터 외교안보 보좌관이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 IAEA 사찰을 받고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은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아주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북한을 압박한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5, 6, 7 이 무렵 가면 이상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이라크 전쟁을 해가지고 이라크 전쟁이 내전화되니까 거기 휘말려 가지고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서 느슨하게 되어버립니다. 이 틈을 타서 곤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과 그 다음에 육자회담 대표 크리스토프 힐 두 사람이 북한과 협상을 주도하면서 그야말로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상실하고 뭔가 합의를 얻으려고 하다가 점점 북한의 김계관의 전략에 빠져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좀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쇼를 하겠다든지, 또는 신고를 핵물질 보유 상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고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아이고 그게 고맙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중유를 주겠다든지, 심지어 테러 지원 국가 리스트에서 해제해 주겠다든지, 플러스 대적성국 교역 규제법의 대상에서 빼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약속을 하는데, 딕 체이니 당시에 부통령이 이러면 안 되겠다고 부시 대통령을 말려도 결국 부시 대통령이 라이스 편을 들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러나기 직전에 북한을 테러리스트 지원국가에서 해제해주고 대적성국 교역 규제 법안에서 빼줘버립니다. 대상에서 빼줘버려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신고한다고 해놓고 중요한 신고는 다 빼버리고 가짜 신고, 엉터리 신고를 합니다. 냉각탑 파괴하는 쇼는 하긴 하는데 그건 어차피 쓸데없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부시가 물러날 때는
완전히 북한한테 당한 상태에서 그 사이에 또 북한의 핵 개발도 막지도 못하고 부시가 물러나자마자 농락하듯이 2009년 5월에 북한은 두 번째 핵실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꼴을 답습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틸러슨이라는 사람이 제2의 라이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지금은 트럼프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때 김정힐이란 말이 있었어요. 김정일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크리스토프 힐 육자회담 미국 대표를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쓰고 있어가지고 안심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또한 아주 중요한 순간에서 어떻게 변신할지 사실은 낙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미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북한과 세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켜 놓으니까 이제부터는 미국도 쉽게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 점은 과거 부시 때와 조금 다른 것이죠. 그러나 지금 대화를 하겠다는 게 틸러슨보다 더 강하게 대화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인데 이 대화파가 항상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까지 뭐 이것을 대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건 그건 스포츠 행사지 그게 무슨 외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옛날 냉전시대 때 핑퐁 외교라 그래가지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탁구팀이 뭐 북경에서 경기를 한다든지 미국의 탁구팀이 경기한다든지 그거 가지고 외교로 연결된 그런 걸 기대하는 모양인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김정은 대 세계 이 대결 구도에서 당분간은 이 협상파가 설 자리가 어려울 겁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김정은이 협상을 한다는 것은 서로 양보를 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양보할 게 있겠느냐? 장거리 미사일 폐기하겠느냐? 핵폭탄 만들어 놓은 거 폐기하겠느냐? 못하죠. 그러면 포기 안 하면은 미국이 양보할 게 있느냐? 포기하지 않는데 주한미군 훈련 줄이겠다?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북한을 핵지원국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키겠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식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제는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우선은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를 해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기름값이 폭등한다고 하고 또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하기 시작하는 이것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현재는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강화하면서 그 사이에 한국은 미사일 방망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인데 놀랍게도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이 우리 예산 증가율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낮아요. 계속 우리 정부는 미북 대결, 미국과 북한 대결 또는 북한과 세계의 대결 상황에서 구경꾼 역할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